안녕하세요. 건강 읽어드리는 약사 앨리스입니다. 암의 원인에는 다양한 항목이 있습니다. 유전, 바이러스, 박테리아, 방사선, 발암물질이 대표적으로 알려진 암 유발원입니다. 그에 못지않게 음식도 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데요. 오늘은 암과 식습관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 도서는 제이슨 펑 박사의 암코드입니다. 이 책은 번역이 엉망이라는 후기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번역보다는 내용이 어렵습니다. 암 관련 서적을 3-4권 정도 읽어보신 뒤에 이 책을 읽길 추천드립니다. 기존 지식이 연결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책의 저자는 제이슨 펑 박사입니다. 이분은 당뇨 코드, 비만 코드, 암 코드의 저자이십니다. 암 코드보다는 비만 코드, 당뇨 코드로 유명한 의사입니다. 약으로 증상만 안 보이게 처리하는 현대의학의 의문을 갖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의료를 하는 의사입니다. 저자는 암 발생은 신체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합니다. 신체의 상태에 따라 암이 꽃을 피울 수도 휴면 상태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신체 내 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음식과 생활 습관입니다. 음식과 암 발생의 관계를 식이섬유, 지방 섭취, 비타민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암 발생에는 음식 섭취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식이섬유가 부족해서도, 지방을 많이 먹어서도, 비타민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는 인슐린 분비량이 암 발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식이섬유 부족과 관련 있다고 알려진 대장암의 경우에도 식이섬유를 많이 먹는다고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북극의 이누이트족은 식이섬유를 전혀 먹지 않고 살지만 대장암 발병이 없었습니다. 암은 단순하게 섬유질 섭취가 적어서 발생되는 병이 아니며 식이섬유를 많이 먹는다고 암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이누이트족은 지방 섭취가 높으나 암 발생은 매우 낮았습니다. 반면에 곡물과 채식 위주의 저지방 식사를 하는 인도의 어느 부족은 암이 종종 발생되었습니다. 지방 섭취와 암은 인과관계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비타민입니다. 비타민은 세포가 암으로 진행되는 원인이 되지는 않지만 이미 암이 있는 상태라면 암 증식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암 환자는 비타민 복용에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암 발병률이 높은 60세 이상에서는 고용량 비타민 섭취를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저자는 암에 비타민을 주는 것은 밭에 비료는 줬는데 엉뚱하게 잡초만 자라는 상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암세포가 주변 세포로 갈 영양분을 모두 빨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A의 형태인 베타카로틴은 음식으로 먹을 때는 암과 상관이 없지만 보충제로 먹으면 암 발생률과 암 사망률이 증가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엽산은 호모시스테인 농도 감소에 관여하는 비타민입니다. 높은 호모시스테인 농도는 혈관 노화, 혈액 흐름이 느려져서 심혈관 질환 발생률을 높입니다. 이 때문에 심혈관 질환 예방 목적으로 엽산을 복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엽산은 신경 비타민으로 불리는데요. 신경 손상 예방 목적으로 복용합니다. 엽산은 DNA 복제에 필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세포 복제가 활발한 임산부에게 필수 성분으로 추천됩니다. 그런데 엽산은 대장암과 전립선암 발생을 증가시킵니다. 6년간 엽산 보충제를 먹으면 진행암 발생 위험이 67% 증가된다고 합니다. 엽산 보충제를 먹으면 암 위험이 21%, 암 사망률이 33% 증가된다고 합니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암은 DNA 복제와 세포 분열이 활발한데 엽산을 먹으면 재료를 공급하는 격입니다. 일부 항암제의 원리는 엽산 저해제입니다. 암 환자가 엽산을 고용량으로 먹으면 예후가 안 좋습니다. 저는 치료에 중요한 것은 좋은 것을 이것저것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암 요양병원에서는 암 환자 보충요법으로 비타민 C를 고용량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학적 근거가 있을까요? 암코드에서는 비타민 C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비타민 C의 항암작용에 관해 확인할 수 없었다. 암 예방을 위해 비타민 C 보충제 사용 근거 없다. 비타민 C는 암 예방도 암 치료도 근거가 없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암 환자가 비타민 C를 먹어서 득이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타민 C는 혈관의 재료인 콜라겐 합성의 필수 요소인데 암세포는 혈관을 새롭게 만들어서 영양분을 주변에서 빨아들입니다. 결과적으로 비타민 C 역시 암세포의 나쁜 행동의 재료로 사용됩니다. 비타민 D는 면역력을 높이는 기능이 있습니다. 암세포를 찾고 공격하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암 예방이나 치료에 활용하는 시도가 보입니다. 그런데 암코드에서는 비타민 D와 오메가3가 암을 예방한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유해하지는 않았으나 이득도 없었습니다. 한편 오메가3는 면역력을 낮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염증 반응을 줄이는 효과는 면역력을 낮추면서 나타나는데요. 암세포를 찾아내는 면역작용도 함께 줄어든다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더 좋아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몸이 더 좋아지고 더 건강해지고 예뻐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건강해지려고 하는 노력이 실제로 아무 소용이 없거나 오히려 더 나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환자분들에게는 고용량 비타민이 그렇습니다. 특히 연세가 드실수록 고용량 비타민에 대한 효용성은 좀 의심이 되는데요. 그래도 드시고 싶으시면 종합 비타민이 아닌 개별 성분으로 된 제품이나 아니면 저용량 비타민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